전날 추천픽 공개하면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전주 KCC 외국인 용병들과 허웅, 이승현의 활약에 힘입어 고향을 꺾고 승리를 거뒀다. 무엇보다 제퍼슨의 경기력과 득점력이 살아난 것이 고무죠. 최근 정창영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허웅이 버티는 백코트는 안정적이고 이승현의 외곽 서포트가 안정적이다. 지금의 상승세와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서울 SK와 대등한 경기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서울 SK와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타는 모습. 인사이드에서 라거나와 원희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 양상을 벌일 것이 예상되고 외곽에서도 김선영과 허웅을 중심으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다만 최준용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의문. 이승현의 최근 활약이 좋지만 외곽에서 모든 지원이 가능하고 특히나 서울 SK 특유의 속공과 디펜스에 있어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주는 최준용이다. 이 핵심 전력을 이승현 홀로 제어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 더욱이 서울 SK의 허일영을 프리로 둘 수 없을 만큼 허일영의 득점 지원도 위협적. 최근 외곽 생산성과 3점 효율 면에서는 전주가 조금 앞서는 모습을 보여 외곽 득점력을 활용해 차이를 만들어 볼 수는 있겠다. 하지만 최준용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SK의 만만치 않은 디펜스를 뚫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서울 SK 원희와 최준용의 활약에 힘입어 원주를 잡고 3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무엇보다 원희의 뛰어난 인사이드 장악 능력은 여전했고 외곽을 가리지 않는 최준용의 득점력과 수비력이 단연 일품이다. 무엇보다 윙 전력에 있어서는 전주보다는 경쟁력이 더 좋은 서울 SK다. 핵심 윙 전력의 경쟁력이 이번 일정에서 승부의 핵심 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에도 최근 이승현이 외곽에서 득점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수비력과 외곽 득점력까지 고루 갖춘 최준용에게는 다소 밀리는 것이 사실. 더욱이 서울 SK는 최준용뿐만 아니라 허일영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프론트 코트와 백코트 모두 핵심 전력들끼리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될 만큼 모든 선수들의 기량이 출중한 전주와 서울 SK다. 핵심 윙 전력들의 외곽에서의 확실한 지원을 비롯해 특히 디펜스 효율에서 확실하게 앞서는 서울 SK가 조금은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경기가 되겠다. 다만 최근 상승세인 전주의 외곽 생산성에 다소 고전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코멘트 서울 SK의 승을 예상한다. 전반적으로 선수 구성과 밸런스가 아주 좋은 양팀이다. 하지만 윙 전력의 선수 구성과 디펜스 효율 차이에서 이번 승부는 확실하게 갈릴 것. 비록 전주도 이승현이라는 핵심 윙 전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득점 지원과 외곽 서포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승현 외에는 또 다른 핵심 윙 전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디펜스에서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서울 SK는 팀 특유의 속공과 외곽을 가리지 않는 득점을 비롯 디펜스 능력까지 먼치킨 최준용을 보유하고 있다. 더하여 외곽 모든 지원이 가능한 허일영까지 특히나 윙 전력의 경쟁력이 전주에 비해 상당히 좋은 모습. 치열한 외곽 구도에서 윙 전력들의 구성과 차이가 승부에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SK의 승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서울 SK 승 167.5언더. 안양 KGC 스펠맨과 오세근의 인사이드 장악과 변어빙 변준영의 활약에 힘입어 원주를 꺾고 4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최근 스펠맨의 부진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오세근이 버티고 있는 골 밑은 쉽게 뚫리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준영과 아반도를 필두로 하는 백코트 전력들의 선수 구성과 경쟁력은 여전히 강점. 그리고 리그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문성곤의 디펜스 효율까지 안정적인 선수 구성과 함께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수원이 아니다. 1옵션 용병들과 최근 커리어 하이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산 센터 하윤기를 비롯 피지컬과 외곽 득점력을 갖춘 윙 전력들 등 수원의 최근 기세가 만만치 않다. 비록 백코트 전력은 안양의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적재적소에서 알맞은 볼 배급과 외곽 생산성을 바탕으로 투맨 게임에도 적극적인 모습. 또한 지난 경기에서
리그 최고의 외곽 생산성을 자랑하는 고향을 상대로도 외곽 득점력에서 완승을 거둔 수원이다. 이번 일정에서 수원을 상대로 힘든 경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 KT 용병 존스를 비롯 윙 전력들의 활약과 50%의 3점 효율에 힘입어 고향을 꺾고 5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확실히 수원의 빅맨 게임이 제대로 통하는 모습. 최근 핵심 윙 전력인 양홍석을 비롯해 한희원까지 살아났고 정성우가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최성모의 경기력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은 긍정적인 대목.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 용병들이 외곽 득점력을 갖춘 만큼 수원의 외곽 생산성이 매 경기 인상적인 모습이다. 더욱이 최근 하윤기까지 확실히 살아난 모습을 보이면서 외곽 득점력을 갖춘 수원은 골 밑에서조차 전혀 밀리지 않는 선수 구성이 된 모습. 최근 부진을 겪는 스펠맨과 오세근이 버티는 골 밑을 상대로 프로스퍼와 존스, 하윤기 조합으로 충분히 경쟁이 가능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수원의 백코트 전력들과 핵심 윙 전력들을 비롯 외국인 전력들 모두 안정적인 외곽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 피지컬적으로도 최근 보여주는 외곽 생산성에서도 내 외곽 모든 면에서 충분히 경쟁이 가능한 수원이 이번 일정에서 충분히 안양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멘트 수원 KT의 핸디승을 예상한다. 각각 4연승, 5연승 행진을 이어가는 두 팀의 만남이다. 특히 수원은 외국인 용병이 교체되고 상대적으로 윙 전력이 풍부한 장점을 살린 빅맨 게임이 잘 먹혀들고 있는 모습. 단순히 빅맨들을 활용한 피지컬과 골 및 장악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3점 능력까지 갖춘 외국인 용병들과 나머지 선수들의 뛰어난 외곽 생산성까지 내 외곽에서 빈틈이 없는 모습. 특히나 직전 경기에서 고향을 상대로 외곽 득점력과 효율 면에서도 승리를 거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번 안양과의 경기에서 외곽 구도에서의 득점력이 큰 승부의 열쇠가 될 것. 더욱이 국내 선수들의 최근 경기력과 득점력도 확실히 향상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안양도 쉽게 수원과의 일전에서 승기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일정은 치열한 접전 양상 속 수원의 핸디승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5.5 수원 KT 프랜승 163.5 오버. KB손해보험 KB는 직전 오카와의 경기에서 0에서 3패배를 기록했다. 황태기가 3라운드 들어 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은 신승훈 세터마저 코로나로 인해 결장하고 말았다. 이에 박현빈이 선발 세터로 출전 후 이에 중앙 속공 등을 사용하지 못했고 양쪽 날개에서만 공격을 사용하며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1세트 우리카드가 9개의 범실을 기록하며 완벽하지 않은 경기력을 선보였는데도 블로킹으로만 6득점을 내어주며 세트를 내어주고 말았고 이후 세트들도 모두 내어주며 셔사후 패배를 기록했다. 그래도 비에나가 팀 합류 후 나름 제 몫을 해주고 있고 황경민도 트레이드 이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그리고 오늘 우카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황태기, 신승훈 세터는 또 한 번 결장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카드는 직전 KB와의 경기에서 3-0 승리를 기록했다. 이날 1세트에만 9개의 범실을 기록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상대의 단조로운 공격 덕에 블로킹 6득점을 잡아내며 초반 흐름을 잡았다. 이후 2세트부터는 안정감을 되찾으며 활약, 세트 중반 아가메즈가 발목을 접질려 교체된 상황에서도 리드를 뺏기지 않았다. 그리고 3세트 아가메즈가 복귀했고 어렵지 않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날 나경복, 아가메즈, 송이채의 힘이 나쁘지 않았고 특히 황승빈 세터의 골은 공격 분배, 중앙 속공 등 변칙 공격 등 경기 운영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오늘 KB를 다시 만나게 된다. 코멘트 두 팀 간 3차례 맞대결에서 우리카드가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원활 KB 니콜라가 맹활약을 펼쳐주었던 점을 제외하면 우리카드가 활약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었다. 그리고 오늘 두 팀의 퍼알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승리는 역시 우리카드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B는 주전 황태계 세터가 허리 부상으로 인해 3R부터 출전하지 않고 있다. 부상이 많이 회복되어 연습에는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 완벽한 상황이 되면 출전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승훈 세터도 코로나로 이탈해 있는 상황인 만큼 세터 문제는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비에나가 완벽하진 않아도 제 몫을 해주고 있고 황경민의 최근 경기력도 나쁘지 않긴 하다. 다만 우리카드에는
주장 황승빈 세터의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이고 있고 아가메즈, 나경복의 힘이 확실한 상황. 김지한의 존재감도 상당하고 송이채도 제 몫을 다해주고 있다. 또한 직전 경기 KB는 세트당 범실 9.3개를 기록하기도 했고 우카가 블로킹 12득점을 기록한 반면 KB는 단 3개의 블로킹 득점만을 만들어냈었다는 점도 더해본다면 오늘 경기는 우리카드 사이드로 보셔야 한다. 추천 배팅 우리카드 승 179.5오버.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는 직전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3-2 승리를 기록했다. 지난 경기 부진했던 박정아가 피로누적, 발가락 부상으로 인해 결장한 상황에서 전세얀이 대체로 투입되어 15득점 33.33%를 기록. 카타리나는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인 17득점을 기록했지만 공성률이 28%로 좋지 못했다. 또한 문정원 역시 공성률이 34.62%에 그치고 말았다. 팀 공성률이 28.05%로 좋지 않았지만 리시브 안정감과 블로킹 강점은 문제없이 보여주었고 상대보다 적은 범실, 전세얀의 결정적인 득점 등이 더해지면서 풀세트 접전 끝 승리를 기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인삼공사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새롭게 합류한 캣벨은 바로 투입될 예정이다. 인삼공사는 직전 도공과의 경기에서 2에서 3패배를 기록했다. 이날 엘리자벳이 26득점, 공성률 35.09%, 이소영이 21득점, 공성률 39.2%, 박혜민이 10득점, 공성률 39.13%를 기록해주면서 상대와의 화력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 또한 미들 블로커 정우영의 공격 가담도 인상적이었다. 또한 4세트 25-15 스코어로 세트를 따내는 과정에서 이소영의 공격 활로가 확실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5세트에서 초반부터 흐름을 내어주고 말았고 결국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다. 특히 이날 상대보다 9개 많은 31개의 범실을 기록했던 부분도 상당히 아쉬웠다. 그리고 오늘 도공을 다시 만나게 된다. 코멘트 도로공사가 상대 전적 3전 전승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다. 다만 도공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화력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박정아도 부상 이슈가 있는 상황. 반면 인삼공사는 엘리자벳이 화력에서 핵심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이소영도 기복이 있긴 하지만 임팩트 있는 모습을 중간중간 선보이고 있다. 그래도 오늘 경기는 도공이 잡아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두 팀은 직전 경기 풀세트 접전을 치른 후 2일만을 쉬었다.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도로공사는 새해인 캣베리 V리그 복귀전을 치르는 상황. 물론 훈련일이 2일밖에 되지 않긴 했지만 체력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즌 V리그에서 뛰기도 했고 시즌 후반 무릎 문제로 다소 고전하긴 했지만 시즌 초중반까지는 상당한 화력 강점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재 몸 상태가 좋다고 하니 어느 정도 파워는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직전 경기 풀세트 접전 끝 승리로 도공이 연패 탈출에 성공하며 팀 분위기도 나쁘지 않을 것다. 리시브 강점과 높이 강점도 충분하고 범실 문제도 크지 않은 만큼 오늘 경기도 도공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한국도로 공사승 183.5오버. 스트라스부르 부진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 최다 득점자가 빠진 트루아를 상대로도 3골을 헌납하면서 무기력하게 무너질 정도로 수비적인 단점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이번 경기를 치르고 리그에서 2위 랑스와 강호 리옹을 연달아 만나는 일정이라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스트라스부르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셋에서 5-2 시스템을 썼을 때는 공격적인 난조가 심해 400 시스템을 바꾸었지만 이번에는 수비가 말썽인 상황. 최근에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중원을 구성하면서 중앙을 틀어막는 방식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두 경기 연속으로 멀티 실점을 허용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한 상태다. 올 시즌 앙제의 득점력이 리그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로테이션을 돌린다면 공격진도 아조르케와 모티바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앙제의 실점 억제 능력은 스트라스부르보다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 시즌 지공 상황이 잦은 홈에서 득점력이 근소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앙제 10월 이후 모든 리그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고 부진했던 로리앙에게도 2-1로 패하면서
보약 역할을 해주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공수의 밸런스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격적인 장점이라도 보여주던 스트라스부르와는 달리 앙제는 득점력도 엉망인 수준입니다. 다음 리그 일정이 PSG라 앙제 입장에서도 이 경기에서 무리하게 주전 선수들을 투자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살라마, 티오브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11월 이후 리그에서 2골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팀 전반적인 득점력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는 점. 스트라스부르의 헐거운 수비를 감안해도 득점력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전술적으로 플랜 A를 아직 정하지 못한 느낌입니다. 올 시즌 4-2-3-1로 시작했지만 500과 4-4-1을 사용하는 등 리그 안에서도 중구난방으로 시작 포메이션이 정해지는 상태. 전반적으로 강팀을 상대로는 500을 가동하고 전력상으로 비슷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400을 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경우에는 후방에서의 수적 우위도 잡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실점률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스트라스부르의 공격적인 기조를 생각하면 400 가동 시 안정적인 수비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코멘트 스트라스부르의 승리를 점치는 것이 그나마 낫습니다. 수비력은 두 팀이 모두 비슷하게 좋지 못하지만 공격력에서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쪽은 스트라스부르 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스트라스부르도 수비적인 리스크는 상당히 안고 있는 상황이라 오버를 1순위로 삼는 것도 추천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스트라스부르 승 2.5 오버. 엘체 분위기는 최악. 올 시즌 리그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 경기에서는 하브리그 팀인 쿠에타에게 0에서 1로 패하면서 코파델 레이에서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엘체의 스타일은 굉장히 거칠다. 최근 치른 두 경기에서 모두 레드카드를 받았으며 올 시즌 리그에서 범하고 있는 파울도 6번째로 많다. 나름대로 압박을 세게 가하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려는 기조라고 할 수 있는데 1대1 대응 능력이 좋지 않아 오히려 공간을 상대에게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30실점을 넘긴 팀은 엘체가 유일합니다는 것에서 엘체의 허약한 수비 라인을 알 수 있을 것. 셀타비고의 공격력도 큰 폭으로 꺾이기는 했지만 무실점 경기를 점치기는 어렵다. 홈에서는 의외로 롱패스 비중이 줄고 정교한 빌드업을 시도하기는 합니다. 다만 빌드업이 항상 측면으로 흐르는 경우가 잦아 공격에서는 밀라가 배치된 측면에 의존하는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결국 측면으로 빌드업을 하고 크로스를 연결하는 단조로운 공격에 의존하고 있고 중앙 미드필더 진의 공격 지원도 부족해 다득점 양상을 만들기 쉬운 상황은 아니다. 셀타비고가 감독 교체 이후 라인을 내리고 운영하고 있어 측면에서의 전진성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셀타비고 에스파뇰에게 패했지만 연장까지 경기를 몰고 가는 데 성공하면서 나름의 저력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아스파스 등 주전 선수들을 대거 제외했음에도 이룬 성과라 경기 결과와는 별개로 의미 있는 경기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수비가 꽤 안정적으로 변한 이유는 전방 압박의 빈도를 줄였기 때문. 감독이 바뀐 이후에는 하프라인을 넘겨서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하프라인을 넘으면 강하게 압박하는 다소 보수적인 기조로 바뀌었다. 높은 라인으로 인해 생기는 뒷공간 리스크를 줄이고 공을 소유한 상대에게 태클을 성공하는 횟수가 많은 팀의 특성을 잘 조합했습니다 하고 보면 좋을 것. 상대의 중앙 빌드업의 정교함이 매우 떨어지는 편이라 측면 크로스만 조심하면 큰 어려움 없이 실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노년 가장 아스파스에게 공격의 정권을 맡겨야 합니다. 미나가 불미스러운 일로 팀을 떠난 이후 파시 엔시아를 대체자로 영입했지만 전방에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고 하기에는 어렵고 라르센도 마찬가지. 앞서 언급했던 대로 라인을 내리고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기조로 바뀌면서 공격진이 힘을 받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엘체의 수비력이 아주 좋지 못합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입니다. 코멘트 셀타비고의 승리를 예상하겠다. 엘체가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막아내는 기조로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기가 과열되면서 수적 열세에 처하는 등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 셀타비고도 라인을 하프라인까지 내리면서 수비에 신경을 쓰고 있어 다득점을 장담하기에는 어렵지만 엘체의 허약한 수비력을 공략하는 데는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배팅 셀타비고 승 2.5 언더. 트벤테 리그에서 5경기 무패를 기록하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으로 동점골이 후반에 나오면서 무승부 두 번이 나왔던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득점력과 수비력의 조화는 상당히 좋은 타입의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57%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중앙의 힘이 강한 타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라인을 전진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팀. 올 시즌 아약스와 페에노르트를 제외하면 트벤테보다 상대 진영에서 오래 머무르는 팀은 없었다. 리그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득점력은 아니지만 세르니, 반 볼프스빈케를 주축으로 많은 공격 루트를 만드는 데 능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과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 득점을 만드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점유율을 높게 확보하는 타입이라 상대에게 공을 쥐어주는 빈도는 상당히 낮은 편. 특히 중앙 전력에서 압도할 수 있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실점의 빈도 자체가 낮은 편입니다. 올 시즌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이 없으며 실점을 허용한 경기도 2경기밖에 없습니다. 엠맨 3경기 1승 2무로 좋은 페이스로 전반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경기에서는 아약스와 3-3으로 비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상위권 팀에게 제대로 고춧가루를 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승격한 하위 전력이라 일단 웅크리고 역습을 노리는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필요합니다면 롱볼을 과감하게 전방으로 연결하면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타입이고 트벤테를 상대로도 롱킥이 주요 옵션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로맨이 지브코비치의 기동성도 꽤 좋은 편이라 역습에 적합한 공격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고 해도 무방할 것. 다만 트벤테가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실점 자체를 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진의 기동성을 보장할 수 있어 역습에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 수비. 홈에서는 그나마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실점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원정에서는 7경기 17실점으로 매우 좋지 못한 실점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의 박스 진입을 1대1 능력으로 저지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올 시즌 허용하고 있는 슈팅의 3분의 2는 박스 안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장할 수 있는 트벤테를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코멘트 트벤테가 가볍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점유율로 상대를 쥐고 흔드는 데 능하며 중앙 전력에서 압승할 수 있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해당 장점이 더욱 증폭되는 편입니다. 엠맨의 수비진이 원정에서는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 트벤테가 무난하게 다득점 경기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지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 배팅 트벤테 승 2.5 오버. 발렌시아 비아레알에게 1에서 2로 패하면서 후반기 첫 경기를 좋지 못하게 시작했습니다. 기동성에서 앞서는 것으로 3-0 낙승을 거둔 베티스전을 제외하면 최근 승리를 좀처럼 거두지 못하는 모습. 강등권인 카디스를 만나지만 생각보다 변수가 꽤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발렌시아는 기동성 있는 자원들이 행하는 측면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 측면이세 클루이베르트와 카스티에오가 공격을 이끌면서 전방의 카바니에게 연결하는 것이 주요 패턴입니다. 다만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는 팀을 상대로는 꽤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올 시즌 강등권 세 팀을 상대했던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거두면서 다소 고전하는 양상을 띄었다. 다만 해당 경기들에서 모두 득점이 나오는 등 개인 기량으로 어느 정도 수비벽을 공략해내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가투소 감독은 기동력과 체력을 중시하는 스타일, 다만 로테이션을 돌리는 데는 소극적인 타입이라 주전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로 인해 후반 실점률이 상당히 높은 타입인데 10월 15일 이후 80분 이후에 허용한 골만 4골에 이르고 있고 이전 경기에서의 결승골도 88분에 허용한 골이었다. 강등권을 상대로 했을 때도 실점이 빠짐없이 나오면서 공격진의 활약을 무용지물로 만든 만큼 수비적인 리스크는 있습니다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카디스 최근 3경기 결과는 2무 1패로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위권 팀을 상대로 꽤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3-2로 잡아내거나 베티스와 비아레알을 상대로 0-0 무승부를 만들어내는 등 끈끈한 모습으로 상대의 공격을 잘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친선 경기이기는 했지만 메뉴와 로마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대신 공격력을 큰 폭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루카스 페레즈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고 있지만 34세의 나이 탓에 역습 상황에서 기동력을 장담하기는 어렵고 네그레도도 마찬가지.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멀티 득점을 기록한 적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3-2로 잡아냈던 한 경기가 유일했습니다.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대응할 것이 유력한 상태다. 상대 선수들이 기동성을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이어가는 데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간을 최대한 주지 않으면서 실점 최소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 시즌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은 이번뿐이었을 정도로 라인을 내리고 대응을 했을 때의 저력은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카디스의 저력을 무시하기 어렵다. 라인을 내리고 대응했을 때 발렌시아의 기동성 있는 자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높게 점쳐야 하고 실제로 카디스가 강호들을 상대로도 수비적인 성과를 낸 바 있었습니다. 발렌시아의 전력이 우위인 것은 분명하나 카디스가 수비적인 기조 유지를 위해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있음을 감안합니다면 언더를 주력으로 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발렌시아 승 2.5 언더. 메뉴 리그에서 4연승을 달리면서 상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전반적인 팀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진 상황으로 레시포드가 월드컵을 기점으로 한 단계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걱정되었던 공격진의 활약상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이슈가 있습니다. 이 경기 이후 리그 일정이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을 만나는 일정이기 때문 에버튼이 올 시즌 분위기가 최악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가르나초, 안토니, 엘랑가 등으로 공격 라인을 조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EFL컵에서도 로테이션을 활용하면서 주전들에게 휴식을 주는 계기로 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안토니와 가르나초 모두 선발로 나왔던 울브스전에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3선 아래의 안정감은 상당한 수준이라 큰 수비적인 리스크는 없지만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는 팀을 돌파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아직 마련하지 못한 모습. 1월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들과의 이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점도 이 단점을 아직 100%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답답해진다면 울브스전처럼 레시포드를 후반에 투입해 개인 기량에 기대는 것 이외에 큰 해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에버튼 브라이튼에게 1-4로 대패했습니다. 브라이튼이 트로사르와 메갈리스터 등 주전 선수들을 대거 선발해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에서 완벽하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리그 6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 램파드 감독의 입지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공격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르윈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부상에서 회복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레이의 득점도 PK로 겨우 기록한 것이었다. 램파드 감독의 전술은 윙어들을 상당히 희생해야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윙어들이 공격적으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이전에서는 수비적인 장점이 있었지만 월드컵 이후에는 수비도 장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11월 이후 모든 리그 경기에서 실점을 기록했으며 멀티 실점 비중도 80%나 되는 상황입니다. 수비진이 체력적인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최근에는 전반부터 경기가 말리면서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메뉴가 수비 조직력이 좋은 팀이 라인을 내리면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나 현재의 에버튼의 수비 라인이 전반기만 못해 무실점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코멘트 메뉴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에버튼은 현재 장점이 하나도 없는 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메뉴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고 출전이 예상되는 양 윙어들의 이전 활약이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에버튼의 수비가 너무 허약해진 것이 크다. 메뉴의 공격력에 변수가 있습니다고 생각됩니다면 에버튼의 공격력이 올 시즌 최악 수준임을 감안해 언더를 픽하는 것도 좋다. 추천 배팅 메뉴 승 2.5 언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기타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